그리고 또 건물주. 예를 들어서 건물주이기는 한데 새들이 안 나가거나 아니면 보여지지 않게 뭐 이게 계속 뒤바꿈질이 쳐져야 되는데 대바꾸질이 안 쳐지고 뭔가 이게 비어있는 공실이 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보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오늘 저희가 2024년 갑진년 하반기에 우리 소띠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하반기 소띠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많은 소띠분들 만나봤을 것 같은데 우리 소띠분들 딱 떠오르시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생각이 나시나요? 소띠들은 한 가지에 집중을 조금은 잘해요. 되게 우직하다. 그리고 또 인내력이 강하다. 근데 이게 좋게 풀자면 한 가지에 이렇게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직업적인 경향을 놓고 봤을 때 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의 프로젝트를 조금은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멀리 내다본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황이라는 거는 중간중간 변화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거에 맞게끔 좀 재빠르게 움직여줘야지 되는 게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이렇게 엇박자가 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소는 우리가 예를 든다면 밭을 갈아라 그러면 밭 엄청 잘 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뭔가 이 할 일을 앞에서 끌고 나가서 이 소를 같이 이렇게 시켜주면 참 잘하거든. 그리고 참 잘 만들어내. 그런데 이게 앞에서 주도적으로 끌어주지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혼자 해라 하면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약간 리더십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그냥 그런 관 안에서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거나 움직여지는 그런 부분들은 진짜 최고야. 그런데 내가 포커스적인 부분으로 나서는 것보다는 사이드,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 내가 오른팔 왼팔을 해서 이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잘 만들어낼 사람인데 내가 앞에서 뭔가가 우두머리의 기질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건 안 될 것 같아. 소띠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옆에 누가 있냐, 누가 날 이끌어주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정말 달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옆에 자철령 우백호가 어떻게 이렇게 끌어주냐에 따라서 또 다른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게 대표라고 해서 모든 거를 다 리더십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플랜을 만들어서 같이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움직여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소띠분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소띠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과 이분들을 눈물 흘린다면 어떤 부분에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릴까요? 이 소띠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뭔지 모르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이나 금전적인 부분을 내가 뭐 벌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되게 크기는 한데요. 생각지 않게 과소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의 좀 경제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많이 벌면 많이 버는 것만큼 그리고 또 적게 벌면 적게 버는 것만큼 뭔가가 잔고에 있어서 이게 나야 되잖아, 차이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무리하게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조심스럽게 내가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잡아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또 이제 하반기가 또 다가왔잖아요. 갑진년 하반기부터 해서 또 이 변화하는 운기에 우리 소띠분들은 좀 어떤 또 변화들이 또 기회들이 또 찾아오는지 한번 또 제가 말씀 부탁드릴게요. 소띠. 네, 소띠. 28세 소띠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부에 조금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뭔가 취업을 하려고 움직여진다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올해 조금은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기운은 상승성이 높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100% 확답이다,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왜? 내 노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결과는 진짜 노력이 80% 그리고 내 운기가 20%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이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 그냥 횡재? 로또가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무조건 된다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크거든. 그래서 나는 20%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 노력의 80%가 가중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무리수가 없다. 또
올해 소띠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28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과소비를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 생각지도 않은 그런 금전이 조금은 지출이 크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게 나갈 금전들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소비에 조금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족 간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양해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내 마음에 있어서의 양해와 배려가 있다면 가족 간의 화합도 나쁘지 않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40세 되신 우리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좀 어떻게 하반기 운세 보이실까요? 올해 40세 하반기 운세는요, 집중력이 조금은 높고 또 실행력이 높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집중력도 높고 실행력이 높인다면 당연히 거기에 보상의 효과는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약간 내가 승진이라든지 뭔가 진급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약간의 내가 이런 운기가 들어와 있을 때 마이너스적인 음지가 많은 곳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음지가 많은 곳이라고 한다면 뭐 상갓집이라든지 아니면 금방 곧 돌아가실 분의 뭐 병문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평생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올 하반기에만 조금은 피해 가신다라고 했을 때 내 운기가 막히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40세 남성분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친구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뭐 상여를 맺을 수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올해 내가 상여라든지 관을 잡는 거에 있어서는 안 좋은 운기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은 피해 주신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52세 되신 우리 소띠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좀 하반기 운세 어떻게 보이실까요? 52세 소띠 전체적으로는 사실 안전적인 운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진짜 이 소띠들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아까도 20대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가족 간의 화합에 있어서의 불화합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이 소띠들이 되게 착하고 뭔가가 인정이 많기는 하지만 말뽐새가 조금은 약간 이렇게 직설적으로 쏘거나 말의 미화를 조금은 못 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안에서 깨지면 나가서도 깨지고 안이 편치가 않으면 나가서도 지랄 맞다. 이런 얘기 아시죠? 네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내 가정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내 가정, 내 집안이 화목한 그 기운이 있어야 이게 나가서도 그 기운의 상승선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깥 일은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기는 하나 내 가정에 있어서 오늘 당장 집에 들어가셔서 내 와이프 아니면 내 남편한테 하루를 조금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어. 예를 든다면 여보 오늘 뭐 이렇게 하느라고 참 수고 많았어요. 아니면 오늘 참 힘들었죠? 날씨도 더운데 얼른 씻고 식사하세요. 이렇게 말을 내가 아무리 기분이 나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조금 배려하는 말로 시작을 한다면 진짜 좋은 운기로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좋네요. 가와만 사서 그거 진짜. 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64세 되신 우리 소띠분들이죠. 네, 이분들. 64세 소띠 여러분, 올해 뭔가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보여지지 않게 올해는 내가 어딘가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를 떠나서 요새 시국이 시국인 것만큼 내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뭔가 또 다시 그 연세, 나이가 조금은 있으신 연세이기는 하지만 사실 내가 일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에 있어서의 차별화는 진짜 크거든요. 특히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있어도 내 일이 있다라는 그 자부심 그리고 또 내가 일이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젊어진대요. 그래서 뭔가 일자리를 찾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올해 뭔가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조금은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실천을 해보시는 거는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도전을 하기 전에 꺾이는 거지만 내가 실천을 해보고자 도전을 한다면 분명 기회는 찾아올 것 같습니다. 좋네요.
어쨌든 이 기회만 잘 잡는다면 이분들은 앞으로의 말년 운까지도 또 더 좋게 보낼 수 있는. 이게 사실 그 기회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70세의 운기까지는 내 기회, 운기가 열려 있기 때문에 말년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내가 금전을 벌어들이는 거 안 벌어들이는 거에 있어서의 차이점, 풍족함과 풍족하지 않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또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벌면서 나가는 거와 내가 또 벌지 않고 그냥 내 거 있는 거에서 까져 나가는 거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건물주. 예를 들어서 건물주이기는 한데 새들이 안 나가거나 아니면 보여지지 않게 뭐 이게 계속 뒤바꿈질이 쳐져야 되는데 대바꾸질이 안 쳐지고 뭔가 이게 비어있는 공실이 있다. 근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거에 있어서는 올해 추석 전후 그 시점에 약간의 계약 성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소띠분들도 하반기 운세 이렇게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오늘 또 말씀해주신 선생님께서 또 띠만 보고 나이만 보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이건 참고만 해주시고 아무래도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인 또 생년월일에 또 다 따라서 또 다르게 나오는 거였죠, 선생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하나보살한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